한반도에서 불과 200km 남짓 떨어진 항구 도시 시모노세키. 그 일상 뒤편에는 120년 넘게 암약해온 야쿠자 조직 고다일가의 어두운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주해온 제1한국 조선인들은 이 땅에서 모진 차별과 배척에 직면했고, 그들 중 일부는 폭력과 범죄가 지배하는 암흑가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고다일가의 현재 수뇌부가 한국계라는 사실은 이 조직이 바로 그러한 뒤틀린 역사의 산물임을 증명하죠. 고다일가는 단순한 지역 폭력단을 넘어 한때 일본 서부 지역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구미와는 오랜 악연으로 얽혀 그들의 거센 공세를 견뎌내며 반야마구치구미 독립조직 연합의 맹주로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조직이죠. 하지만 이들은 결코 낭만이나 지역 수호로 포장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소위 명문 조직이라는 간판은 폭력으로 주민들을 갈취하고 끊임없는 범죄 행위로 세력을 확장해온 추악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때 수천 명에 달했던 조직원이 이제는 10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현실. 지역사회에 기생하며 폭력을 일삼아온 이 조직의 존재가 과연 얼마나 더 용인될 수 있을까요? 고다일가 창립자 고다 코이치는 1902년 카가와현의 신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성인이 되자 정처 없이 전국을 떠도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후반 쇼와 금융공황 여파로 어디서 밥 한 끼 얻어먹기도 힘들어졌고, 결국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의 야쿠자 조직 카고토라구미에 몸을 을탁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식객으로 머물며 조직 도박장이를 돕기 시작했죠. 카고토라구미 일대 조장 호라 아사노스케는 생선용 대나무 바구니 제조업으로 시작해 토목 건축업, 연극사업까지 손을 뻗치며 지역 유지로 행세했고 국회의원까지 지낼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장남 호라 토라노스케가 이대 조장을 이어받았죠. 조직 도박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청년 고다는 카고토라구미 부두목으로부터 도박장은 깨끗해야 한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사카에서 온 불량배 7명이 도박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돈을 챙겨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부두목의 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고다는 홀로 오사카로 향했고 도박장을 더럽힌 깡패 7명을 차례로 제거했습니다. 이 대담하고 잔혹한 행동으로 조직 정식 일원으로 합류할 수 있었죠. 고다는 두둑한 배짱과 호쾌한 성격으로 인정받아 조직원으로 빠르게 입지를 다졌지만 곧 오사카에서 저지른 일로 지명수배를 받아 만주로 도피, 대륙 낭인으로 방랑하게 됩니다. 12년이 지나 겨우 일본으로 돌아온 고다는 카고토라구미 간부 자리에 올라 여러 부하를 거느리게 되었지만 태평양전쟁 발발로 조직 운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종전 후에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대 조장 호라 토라노스케가 체포되었고, 곧이어 연합군 최고사령부로부터 조직의 해산명령이라는 철퇴를 맞게 되죠. 패전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항구도시 시모노세키는 기존의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진 무법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항만 노동장악, 밀수, 암시장 개설 등 불법적인 이권 사업이 판을 쳤고, 이는 새로운 야쿠자 조직이 발흥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고다 코이치는 1948년 해산된 카고토라구미의 옛 세력을 규합하여 고다구미라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카고토라구미 3대 계승이었지만 선대인 토라노스케가 사업에 전념하고 있었기에 명문 카고토라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조직 상징인 다이몬만을 계승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는 전쟁 전의 낡은 규범에 얽매인 기존 조직보다는 이러한 방식의 재편이 격변하는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조직 체계 속에서도 고다일가는 야쿠자는 지역을 지키고 지역에 뿌리내리는 존재라는 카고토라구미의 구호는 그대로 이어갔는데요. 깡패들이 무슨 지역을 지킨다는 걸까 싶지만 패전 후 혼란기 일본에서는 지역 야쿠자가 치안 유지와 외부 세력 견제라는 미명 아래 자경단 역할을 자처하며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당시 상인들 입장에서 어차피 돈을 뜯길 바에 외부 세력이나 외국인 조직보단 지역 조직의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상납하는 편이 그나마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고다 코이치 역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으며 간몬 진다이, 즉 간몬해협의 수호자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1956년 고다는 시모노세키 시에 고다구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선박 수리업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조직 수입을 합법적으로 위장하고 공권력의 감시를 피하려는 술책이었죠. 적극적으로 세력을 확장한 고다구미는 지역 패권을 장악하고 1968년 고다일가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1960년대는 일본 전국에서 폭력 조직 간 세력 다툼이 극도로 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야마구치현에 인접한 히로시마의 야쿠자 전쟁은 영화 인이 없는 전쟁으로 만들어질 만큼 격렬했는데 고다 코이치는 이 전쟁의 주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서일본 야쿠자 사회의 거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1970년 고다 코이치의 제안으로 서일본 독립 9개 조직이 모여 간사이 하츠카카이라는 동맹이 결성됩니다. 이 동맹은 히로시마에서 갈등을 막는 한편 전국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위협이 되던 거대 조직 야마구치구미에 대한 공동 대응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다일가와 야마구치구미의 질긴 악연은 카고토라구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40년 당시 고베 지역 조직에 불과했던 야마구치구미와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카고토라구미는 흥행사업 이권을 두고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고토라구미 조직원들은 이대 야마구치구미 조장 야마구치 노보루를 습격해 심각한 중상을 입혔고 그는 이 부상의 후유증으로 1942년 사망했습니다. 이후 절치부심한 야마구치구미는 1960년대 3대 조장 다오카 카즈오의 지휘 아래 일본 전역으로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며 히로시마는 물론 시모노세키까지 넘보게 되었습니다. 간사이 하츠카카이는 이러한 야마구치구미를 견제하기 위한 지역 조직들의 자구책이었던 셈이죠. 히로시마의 교세이카이, 오사카의 마츠다구미, 키타큐슈의 쿠도카이 등 야마구치구미와 대립각을 세웠던 여러 조직이 이 동맹에 합류했습니다. 고다일가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바로 하마베 이치로인데요. 야마구치현 도쿠야마 출신인 그는 하마베구미라는 지역 조직을 이끌며 히로시마 교세이카이 산하에서 상임 간사직을 맡았습니다. 히로시마 야쿠자 전쟁에서 스오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호전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죠. 몸담은 조직은 달랐지만 고다와 하마베는 지역 야쿠자 선후배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 하마베의 부하가 고다일가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자 하마베는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새끼손가락을 잘라내며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고다는 오히려 자신이 미안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며 안타까워했고 하마베는 그런 인품에 감복하여 교세이카이를 나와 지역 선배인 고다를 모시기로 결심합니다. 하마베는 말단 조직원으로라도 일하게 해달라며 간청했고 고다는 주위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2년 동안 고다는 하마베를 말단 조직원으로 대우하며 그의 충성심과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마침내 1968년 5월 고다는 하마베를 조직 2인자에 해당하는 와카가시라에 임명합니다. 외부 출신인데다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물을 최고 간부로 발탁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인사였으며 이는 고다가 단순한 연공 서열보다는 능력과 충성심을 중시했다는 일화로 전해지고 있죠. 고다 코이치는 하마베 이치로에게 자신의 3가지 원칙, 이른바 고다 무사도를 전수했다고 하는데 첫째, 가난하더라도 입은 은혜는 잊지 말 것. 둘째, 갚아야 할 원수는 반드시 갚을 것. 셋째, 일반 시민에게서 단돈 1엔도 빼앗지 말 것. 스스로를 무분별한 폭력 집단과 차별화하고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내세운 허울 좋은 원칙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보호비 명목으로 상인들에게서 상납금을 갈취하는 것이 고다일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묘한 선전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죠. 1975년 2월 고다 코이치는 죽음을 앞두고 명확하게 하마베 이치로를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마베 본인은 자신이 외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선뜻 그 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후계 계승이 미뤄지는 혼란한 틈을 타 숙적 야마구치구미는 시모노세키 시내에 산하조직 사무소를 개설하며 본격적인 세력 확장을 시도합니다. 말년에 고다 코이치는 야마구치구미와 관계 회복에 공을 들였지만 그의 죽음은 곧바로 야마구치구미에게 침투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과거 고다일가 소속이었으나 야마구치구미로 전향한 아라이 토시치라는 인물이 시모노세키 진출 선봉에 섰습니다.
이에 분노한 고다일가 조직원이 아라이를 권총으로 살해하면서 양조직 간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었죠. 결국 1976년 1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하마베 이치로가 2대 고다일가 총장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평소 싸움을 좋아한다고 공언할 정도로 호전적인 그는 취임 직후 나는 남의 구역을 넘볼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고다이 구역을 침범하는 자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전쟁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를 위해 조직 내 계약 거래를 엄금한다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하마베의 이러한 구역 수호 의지와 조직기강 단속으로 야마구치구미의 공세는 일단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조직 간의 격렬한 충돌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야마구치현 내에서 폭력단 추방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1976년 2월 야마구치현 폭력 추방 도민회의가 발족되었고 경찰 역시 전쟁에 관여한 고다일가 산하 조직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탕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처럼 고다 코이치 사후 조직은 외부의 거센 압박과 내부 결속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죠. 1983년 하마베 이치로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총장직에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후 그는 전국 도사견 보급회의 일원으로 투견판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가 키운 도사견이 전국 명견 요코즈나에 선정되기도 했죠. 90세가 넘은 고령에도 여전히 싸움이 좋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닐 정도로 그는 평생 호전적인 기질을 간직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마베 이치로의 뒤를 이어 하마사키 아키라가 3대 총장 자리에 올랐지만 바로 다음 해인 1984년 병으로 급사하면서 조직은 또다시 심각한 지도부 공백 사태에 직면합니다. 1985년 고다일가 4대 총장 계승 과정을 후지TV가 밀착 취재해 방송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야마구치구미 후계 분열 전쟁과 맞물리면서 세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방송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고다일가의 내부 갈등과 차기 총장 자리를 노리는 유력 간부들의 인터뷰, 그리고 말단 야쿠자 소속생들의 생활과 감옥에서 출소 직후 사망한 한 조직원의 비극 등을 가감없이 담아내며 일반 대중에게 폭력단 세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송은 조직 최고 간부였던 카와사키 요우지가 4대 총장 자리를 이어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역시 이듬해인 1986년 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연이어 총장을 잃은 고다일가의 세력은 급격히 위축됩니다. 1987년 마침내 이대강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야마나카 타이코가 5대 총장으로 취임하며 혼란에 빠진 조직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원점 회귀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대적인 조직 개혁을 단행, 초대 고다 코이치의 비석을 세우고 조직 상징인 다이몬을 수정하며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후 현내 반목 세력을 차례로 흡수, 통합하며 야마구치현 전역을 세력권으로 편입했습니다. 이전까지의 격렬한 전쟁과는 다른 흡수와 통합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내세우며 야마나카는 야마구치현의 제왕으로 불리게 되었죠. 이어서 간몬 해협 건너 키타큐슈 지역에도 진출해 조직 영역을 크게 넓혔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에 오랜 숙적이었던 야마구치구미조차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야마나카는 고다일가의 중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1988년에는 야마구치구미 공동 대응 목적의 간사이 하츠카카이가 해체되고 친목도모를 표방하는 연합조직 서일본 하츠카카이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일본 야쿠자 세계의 긴장감은 크게 완화되었죠. 1992년 7월 27일 새로 제정된 폭력단 대책법에 의해 고다일가는 야마구치현 공안위원회로부터 지정폭력단으로 지정됩니다. 지정폭력단이 되면 경찰의 강화된 감시를 받으며 조직 명칭을 이용한 자금 요구, 분쟁 개입 등 다양한 활동이 엄격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특히 조직원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두목 등 상급자에게까지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서 야쿠자 조직 운영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고다일가는 이에 반발해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심사를 청구했지만 당연히 기각되었죠. 야마나카 타이코는 이러한 규제에 맞서 조직원들에게 법을 어겨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당부하며 내부 단속을 강화했지만 법의 규제 속에서 조직의 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키타큐슈 등 타 지역에서 확보했던 영역도 점차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93년 5월 5대 총장 야마나카 타이코는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게 되죠. 1994년 2월 누쿠이 칸지가 6대 총장 자리에 오릅니다. 2대 총장 하마베 이치로 계열의 인물이죠. 이 계승식에 5대 야마구치구미 핵심 간부였던 오이시 타카오가 후견인으로 참석해 화제를 모았는데 두 조직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제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폭력단 대책법의 영향으로 전국 폭력 조직들은 해묵은 갈등을 접고 평화 공존이라는 이름 아래 살 길을 찾기 시작했죠. 2009년에는 누쿠이 칸지가 은퇴하고 와카가시라였던 스에이로 마코토, 한국 이름 김교환이 7대 총장 자리를 계승합니다. 이때는 6대 야마구치구미의 와카가시라였던 다카야마 키요시가 후견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후 고달가는 야마구치구미의 확고한 동맹, 친척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고달가의 5대 총장 야마나카 타이코, 7대 총장 세이로 마코토, 그리고 7대 와카가시라 아라이 쇼키치, 모두 고달가 산하 조직인 코자쿠라구미 출신이며 본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계 인물들입니다. 이처럼 고달가 최고위층에서 한국계 인물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이는 전신 조직인 카고토라구미 시절부터 이어져 온 특징인데요. 1905년부터 부산과 시모노세키 항로가 연결되면서 이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조선인 인구가 집중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일본 주류 사회의 극심한 차별과 배제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웠고 반사회적인 폭력 조직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카고토라구미 초대 조장 호라 아사노스케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시모노세키 지역 정치에도 깊이 관여했는데 그의 조직원이었던 한 조선인 청년이 반대파 시의원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 출신이었던 이 청년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12살 때 호라 아사노스케에게 거두어져 큰 은혜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사노스케는 지역사회에서 고아나 빈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조직에 끌어들여 세력을 키우고 충성을 확보했습니다. 카고토라구미의 명맥을 이은 고달가는 이러한 제1한국 조선인 구성원을 대부분 흡수했습니다. 한반도와 가까운 시모노세키의 지리적 특성상 이들 한국계 조직원들은 양밀수나 밀무역 같은 국제 범죄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다 코이치사후 야마구치구미와 격렬한 대립 과정에서 제일 한국인이 중심이 된 코자쿠라구미가 가장 선봉에 서서 수많은 공적을 세웠고 특히 5대 총장 야마나카 타이코가 고달가의 중흥을 이끌면서 이들의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경찰의 지속적인 폭력단 단속 강화와 조직 자체의 고령화, 그리고 신규 조직원 유입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고달가 역시 몰락의 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카고토라구미 시절 조직원 수가 4,000명에 달했고 고다 코이치 시절에도 이에 버금가는 규모를 자랑했지만 1980년대 중반 연이은 수장의 사망으로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1,000명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폭력단 대책법의 영향은 더욱 치명적이어서 7대 체제 출범 당시 550명이었던 규모는 2024년 기준 정규 조직원 30명, 준 조직원을 포함하더라도 12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여전히 야마구치현 내 최대 규모이긴 하지만 소멸 단계에 접어든 지방 야쿠자 조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대 총장 스에이로 마코토는 2016년 강제집행 방해 및 위력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되었고 2017년 1월에는 초등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조직사무소를 개설해 폭력단 배제조례 위반으로 또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죠. 이처럼 조직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총장 본인이 전면에 나선 사건들이 이어지자 경찰은 스에이로 총장을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고달가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고달가는 위조 명품 판매, 약거래, 갈취, 협박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되며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죠. 카고토라구미 고달가의 120년은 한 야쿠자 조직의 역사일 뿐 아니라 일본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드러내는 기록입니다. 조직의 세력은 약해졌을지 몰라도 그들이 남긴 문제와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